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백유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1학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못하고 아마 온라인 강의 비대면 수업을 1학기 내내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분 1학기 내내 동영상 강좌를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1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이렇게 해서 성적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라는 과목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 그리고 경영학 원론 이렇게 학부에 세 강좌를 담당하여 여러분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동안 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시청하여 한 학기 강의를 진행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강의 평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도 교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시청하는 구독수 그다음 또 중간중간 과제를 제출하고 또 그 과제를 피드백하여서 여러분에게 평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무제한의 시간을 주고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를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거의 한 40여 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 세 강좌 중에 한 학생만 딱 아마 철도경영학과 학생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시험을 다 집에서 작성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 학생이 보낸 답안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의 시험 마감 기간이 지나고 며칠 지나서 채점을 했는데 그게 스팸 분류되어서 삭제가 되어서 시험 제출 안 한 걸로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톡에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은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전혀 동영톡을 보지 않아서 학생들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이 F 학점을 주고 나니까 이 학생이 성적이 신청 기간 동안에 교수님 제가 왜 F입니까? 하고 저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네가 나에게 보낸 그걸 캡처해서 메일을 확인하라 해서 제가 서로 주고받고 메일을 확인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간의 사정으로 이 학생의 답안지가 스팸으로 자동 삭제되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의 답안을 보낸 걸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학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제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는 동두천에 공공인재학부를 중심으로 아마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8월 28일인데요. 59명이 지금 수강 신청했더라고. 아마 수강 정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지금 60명이 제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쪽지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의 계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유튜브 제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유성이라는 제가 뭐 백유성이거든, 제 이름이. 여러분 아마 이 강의를 들어도 교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답안 적을 때 교수 이름 틀리게 적지 말고 이 교수 이름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구독, 그러니까 지금 제가 59명이 지금 수강신청 되어 있는데, 이 구독자가 59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 동영상 시청을 안 한다는 그런 거겠죠. 물론 교수의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동영상 시청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알바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나이든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 바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1학기 때도 여러분들 중에 이 컴퓨터를 켜놓거나 아니면 동영상 시청을 ON으로 해놓고 딴 일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줌 강좌를 하게 되면 줌으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얼굴을 보고 대면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60명 가까이 되면 이 줌으로 이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1학기 때 대학원생들 줌으로 강의를 해보기도 했고, 또 8월 달에는 인천 송도의 커메시아에서 그 경영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1,500명 정도 모여서 이 매년 학회를 하는데 원래는 마침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다시 이 폭발적으로 전염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혀 모여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웨비나라고 그러죠, 그죠? 웹 세미나를 웨비나라고 그럽니다, 요새. 웨비나 형태로 교수들이나 논문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논문 발표도 하나 하고 그 사회의 좌장을 맡아서 5편의 논문 토론과 진행을 한 3시간 정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물론 뭐 한 방에 한 세미나에 한 40명 가까이 들어왔었는데 얼굴을 보고 서로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얼굴 안 보여주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아마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그 컴퓨터로 접속하면 이 카메라가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 여러분 얼굴을 보여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사회활동을 하는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갈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 경영학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거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냉장고 가까이 있어서 늘 뭐 콜라를 꺼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과자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강의 시간에 오면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체중이 늘어난다. 체중이 늘어난다. 물론 재택근무함으로써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많이 있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기후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 환경이 변해서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새로운 전염병들이 더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20대인데 여러분 앞으로 70년 더 살아야 된다, 그죠? 70년.
90세까지 살아야 되고, 저는 지금 60대 초반인데 저는 뭐 여러분 앞으로 뭐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강 상태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50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70년 더 살아야 되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반복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더 이 반복이 저보다는 더 이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런 2020년 1학기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형태의 사회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쭉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라.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러 그 교재 소개를 하고 이 강의 진행에 관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20대 젊은이 아닙니까? 그죠? 젊은이. 예? 젊은이. 강의 중간중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친구, 여러분 연인, 누구도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겠습니까? 인생, 그죠?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다 전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다. 제가 60몇 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시간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입니다. 인생 시간.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앞으로 70년 가까운 시간이 있다고 볼 때, 여러분 그 70년을 어떻게 지금부터 계획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경영입니다. 삶의 경영, 자신의 경영이다. 생활의 경영. 생활의 경영. 자. 생활의 경영. 자기 경영. 자기 경영이죠? 자기 경영. 자기 경영에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지나고 나서도 어제 이렇게 할 걸,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할 걸,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그죠?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이 경영학적인 생각을 여러분 생활에도 적용하고 여러분 행동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그죠?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제 강의를 지금 신청하는 학생 중에는 이미 경영학과 관련된 제 과목을 들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들은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동영상 강의를 들었거나 저를 학교에서 본 사람들은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봤을 때보다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달라졌습니까? 이 눈치 빠른 학생들은 금방 느낄 텐데 허리 사이즈가 좀 줄었다. 그럼 근육이 좀 더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느낀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운동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98년, 99년부터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계속 했는데요.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 이상씩은 헬스장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제가 사는 그 아파트 안에 조그만 그 헬스장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내면 운동할 수 있는
이 그 근력 운동 기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러닝머신이 있었는데 코로나19 터지니까 운동하다가 전염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셧다운 된 거죠, 그죠? 문을 닫아놓은. 그래서 저는 그 2월 말부터 운동하러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곧 뭐 풀리겠지 생각하고 별로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중이 늘어난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몸무게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 뭐 몸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뭐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78kg, 79kg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뱃살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 집 뒤에 있는 야산하고 제가 사는 곳이 양주시, 우리 동전 캠퍼스 가까운 양주시 덕정인데, 덕정에 보면 청담천이라고 이 동두천하고 연결되어서 한탄강으로 흘러가는 이 하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야산을 등산을 하고 청담천 숲길을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계속 운동하니까 어떻습니까? 돈도 안 들죠? 그래서 이 하루에 1시간씩, 어떨 때는 1시간 30분씩 산길로 갔다가 이 강으로 해서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또 근력 운동 해야 되니까 집에 그 엽기 아령을 샀어요. 아령 요새 여러분 중국이 세계 공장이 나는데 거의 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듭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령 10kg짜리 아령을 2개를 사서 집에서 이 아령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강에 가면 요즘 우리나라에 운동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행봉이나 이렇게 다리 운동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해서 평행봉하고 아령을 하고, 그래서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운동 헬스장에 한 달에 10,000원씩, 뭐 그게 여러분 큰 돈은 아니지만 10,000원씩 전략되고 그러다니까 뭐 돈 들 일 없죠. 물론 아령 사니까, 아령 이 2개 사니까 그게 또 뭐 몇만 원 이렇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하라고 제 뭐 와이프가 그 아령 사줬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코로나 19가 오기 전보다 몸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덕에 이 등산도, 저도 뭐 등산도 1년에 그 아는 사람들, 영주 메인 캠퍼스에 있을 때는 학생들하고 소백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등산이 대단히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들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등산을 하게 되면 관절 무리가 오니까, 그죠? 그래서 동네 야산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5km 되는데 나무들이 꽤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이렇게 그늘 주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 가면 또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그죠? 그거 한 30분 하고 그다음 강으로 가서 또 이 운동을 하고, 운동하러 다녀보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나이 든 분들 중에 그 50대, 60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고, 그죠? 아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내가 10명 이 운동할 때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을 때부터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죠? 이 자본주의는 대단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경제체제입니다.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경영, 자기 경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제 운동을 한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경영이다 말이에요. 경영이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어쨌든 제가 우리 95년도에 경영학과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다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 교수가 늘 이 강의와 관련한 꼰대 같은 말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한 사람들 다 제 아들, 딸 갖고
자녀 갖고 또 이 우리나라 그다음 이 인류를 위한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내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규범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이 때로는 교수가 저 늘 꼰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가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이 자녀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유튜브에 제 강의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는 지난 학기에 1학기 때 강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강의 교재도 똑같고 이 자본주의 역사 여러분 강의 계획서 안에 보시면 뮤리겐 코카라는 독일 최고의 석학 뮤리겐 코카가 쓴 자본주의 역사라는 이 책이 기본 교재이고 아마 오늘 어떤 그 학생이 교수님 이게 교수님 적어놓기는 2018년 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책을 인터넷에 살라고 보니까 2017년 판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2017년에 처음 출판된 책이지만 1판을 찍으면 통상 뭐 한 2,000권 이런 책들은 2,000권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2,000권 정도 찍는데 찍어서 다 팔리고 다시 2판을 2018년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 판이나 2018년 판이나 이러면 꼭 새 책 사면 좋지만 중고 사도 좋습니다. 중고 사도 괜찮다 이거죠. 책값은 보니까 뭐 요새 인터넷 사면 여러분 할인해 줍니다만 중고 책들도 좋은 책이고 아마 이북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북은 검색 안 해봤는데 이 책 자본주의의 역사 뮤리겐 코카 이 책이 제일 주 교재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에 대한 2위에서 여러분 우리 교육방송 아시죠? 교육방송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다큐 프라임을 찍었습니다. 다큐 프라임. 교육방송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가지고 다큐 프라임을 여러 개를 찍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유튜브에 가보면 자본주의는 이 책에 이제 이게 광고 써보고 사려고 예쁘지? 썰러준 에스펜이 궁금해서. 자 여러분 이 EBS에서 만든 다큐 프라임 이 자본주의라는 이 책도 있고 유튜브에 가면 다큐 프라임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한 3개 정도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큐 프라임 이 돈은 빚이다 하는 이 다큐 프라임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자, 1시간 정도 되는 이 다큐 프라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돈은 빚이다. 1시간 28초짜리는 거죠. EBS에서 한국교육방송에서 PD들이 정부의 돈을 지원받아서 이 자본주의가 발전된 그 초창기부터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 독일이나 이런 데가 학자들도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만들어 놓은 다큐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한 3개 정도를 볼 텐데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 저게 교수 강의보다 훨씬 더 재밌고 잘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왜? EBS는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아마 앞으로 이 온라인 강의에서도 교수가 이런 걸 보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강의가 되면 훨씬 좋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교수 자신의 목소리로 3년 이내에 한 것을 그 다음에 1시간
1시간 25분 이상 동영상을 찍어라 이렇게 지금 그 옵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전체 강좌 중에 20% 이상을 외부의 자료를 보여주지 못한다, 뭐 그걸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도 아마 앞으로 바뀌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분이 보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은 빚이다 하는 이 강좌하고, 그 소비는 감정이다 하는 이 동영상, 이게 한 57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맞서라 하는 우리나라 그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장자 철학을 연구해서 대단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자본주의 맞서라 하는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강의하면서 찍어놓은 미국 경영관리의 아버지 테일러에 대한 이 동영상, 그 1시간짜리인데, 이것을 여러분 그 초기 이 강의에는 4주 동안 강의에는 그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우리가 또 같이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토론하고, 또 과제를 이 돈은 빚이다, 그 다음 소비는 감정이다 하는 두 개를 시청한 다음에 여러분 시청한 그 소감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같이 서로 고민해보자. 이게 이 그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 학기 동안 고민하고 서로 공부해 나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태어났다, 그죠? 자, 우리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지성호 의원, 이런 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죠?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태어나서 이 자본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아마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 체제, 경제 체제가 몸에 익어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중국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체제는 그런데 실제 중국의 이런 시스템들, 경제 시스템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체제, 경제 체제에서 태어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활하다가 또 물론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런 과정을 여러분 그 몸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걸 보니까 14주 정도 이 강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14주. 그래서 8주 차에 중간고사를 보고 14주 차에 12월 7일부터 기말고사 기간인데,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제가 온라인 강의 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제 시험 테스트는 오픈북이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글에 다 있다고, 구글. 그래서 여러분 구글 이기려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어떤 뛰어난 천재라도 구글이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 이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죠? 물론 깊이 있는 아주 특수한 분야에는 구글이나 인터넷이 이렇게 거기에 찾는 정보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만,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지성을 이용하면 자,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물으면 어떻습니까? 지식인이나 이런 데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답변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그거 다 답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구글 선생님, 인터넷 선생님, 네트워크가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 이 지식을 그냥 암기해가지고 시험 본다?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정보를 찾는 능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스마트폰 다 가져온다. 그럼 여러분 책도 뭐 집에서 얼마든지 다 가져와도 좋다. 자료 다 가져오고 그 대신 딴 친구들 걸 보고 똑같이 쓰면 안 된다. 똑같이 쓰면 그거는 컨닝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답안을 적어야 된다. 그래서 교수가 채점도 훨씬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힘들겠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채점이나 문제 출제에는 교수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은 온라인으로 보고 오픈 테스트다. 오픈 테스트. 시험도 뭐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한 며칠 동안 기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뭐 인터넷 찾아도 좋고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교수님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우리 인터넷에 정보 찾을 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터넷 찾는다고 해도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주 정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터인데 제가 우선 4주차 정도까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1학기 때 강의 올려놓은 지금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내가 지금 이 백유성이라고 쳐야지. 백유성. 성월 치세요. 구글에 가서 가보죠. 구글에 가서 가보죠. 이게 이게 아니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죠? 그거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제가 1학기 때 업로드 해놓은 동영상 드립니다. 그죠? 자, 자본주의 경제의 14주차 2강 같은 이런 경우, 이걸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걸 여러분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업로드 시킬 것이고, 이 구독자도 또, 그죠? 자, 그러니까 유튜브에 유튜브 URL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첫 시간에 이제 그 앞으로 우리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2강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2학기 2020년 2학기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2강에서 만납시다.